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애플이 폴더블 폰을 곧 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 앞두고 잘 쉬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이중바닥성 움직임, 어떻게 보면 뭐 다중바닥, 삼중바닥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요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이제 39,000 회복되면은 4만 포인트 앞쪽으로 올라온다. 금리 인하는커녕 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 선 넘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무슨 1월에 금리 인상을 하니 3월에 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라고 했죠. 연준위원들은 기준을 7월로 잡아놓고 있다. 그리고 봄 되면은 이제 물가가 조금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일부 비둘기적이고 매파적이고 이런 위원들의 말은 자극적이고 지금 대세랑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뉴스가 되는 거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퇴근하고 뭐 아이들 이제 뭐 학교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잠자고 이게 뉴스가 되진 않잖아요. 일상적인 게. 그러니까 이 7월에 기준이 된다라는 이 얘기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세인데 특이한 것들만 나온다라고 했죠. 금리 인상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에 한다고 한 적도 없고 3월에 한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팩트만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여론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요즘에는 다 클릭수 옛날에는 판매 부수로 따졌지만 클릭수로 따지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언론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갖춰야 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눈을 여러분들이 다 갖추기가 어렵다. 너무 다방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눈을 갖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걸 결국은 제자리 다 돌아왔죠. 4만 포인트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국의 테크주가 그렇게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요 구간에선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언제 내려왔냐는 듯이 다시 한번 16,000 500 앞두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주 중심으로 많이 집중 투자하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5,000포인트 넘어가는지 잘 보시라고 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사실 이거 상관없이 이거는 타이밍 때문에 보는 거지 반도체주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 지수 역시나 2,700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 바뀐 건 뭐냐? 외국인들이 기존에 있던 구간보다 우리나라 주식을 더 많이 샀다라는 정도. 한 36조 원 정도였다가 지금 37조, 8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 모으고 있잖아요. 한 차례 바쁘게 올라왔으니까 수렴하면서 힘 모으고 있죠. 언제 치고 달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 여러분 외국인들의 의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일 동향이야 뭐 내일 휴일을 앞두고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라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거고 그리고 누적으로 제가 계속 보시라고 했죠. 코스피 이거 외국인들이 쉽게 청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7조 원 넘어서 38조 원 가까이 되는데 37조 7,279억 원이에요. 37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랬어요. 보통 과거 같으면은 이제 8조 원만 넘어가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구나.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선물 옵션 시장만 상방으로 쳐주면은 이거는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8조 원을 떠나 18조 원, 28조 원을 넘어 38조 원이나 됩니다.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아서 그러지 이만큼의 금액을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뭐 전량은 아니어도 절반이라도 청산한다라면 2,000포인트도 깨지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2,000포인트가 깨질 만한 상황이냐라고 보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SSD 지금 회복되는 거 보셨고 HBM 성장하는 거 보셨듯이 디램 시장, 메모리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인 쪽이 우리나라의 메인 산업이 회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실물 경제 말고 전체적인 이제
기업 뭐 수출 경제나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피가 가면은 코스닥은 끌고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늦게 움직여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 그럼 시장에 대한 분석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하이닉스 보세요. 뭐 위기가 있었느니 어쩌느니 뭐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18만 원 위쪽으로 다시 올라서 19만 원 두드리려고 하고 있죠. 한 번에는 어려워도 두 번, 세 번 건드리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삼성전자에서 HBM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12단이 공급한다라고 한 거 일단 반려됐고 2주간의 개선기간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삼성전자를 길들이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뭐 말은 많은데 뭐 결과는 나와보면 알 거고,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맞춰 있는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들어갈 때 엔비디아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만큼 하이닉스의 입지가 돈독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와 돈독하고 이 입지는 당분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YC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뭐 사명도 변경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요거 빠르게 올라왔죠. 17,000원 못 넘어가면 요거 못 넘어가면 정리해야 됩니다. 한번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보면 돼요. 나빠서가 아니라 단기 급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7,00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자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32,000원 전후에서 매수, 38,000원에서 매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정리, 그다음 재매수, 정리, 다시 재매수 구간 한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건 없는데 뭐 38,000원 가면 경계감 갖고 조금 줄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페타 세션은 안 움직여서 그러지 이거는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돌파에 새로운 추세 만들다가 시장 영향으로 밀렸는데 이거 45,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렸고,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과도하게 좀 밀려 있다. 물론 기존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 쪽으로 이제 독점하고 있다가 예스티가 이제 우리도 이 기술력 있는데 이거 우리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특허로 해서 독점으로 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독점 구도가 깨진다라고 하면 HPSP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장에 파일을 나눠먹은 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기업이 그렇게까지 어렵냐라고 치면은 예스티가 그 뭐 좋은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미리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은 해당 기업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PSP의 거래처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다 떨어져 나가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HPSP의 뭐 성장성이 뭐 크게 꺾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요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5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은 이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좀 쉬는 거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모아갈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좀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I에서 새 AI 모델 GPT-4.5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AI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였는데 한국의 컴퓨터는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오바스러울 정도로 많이 움직였는데 기대감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스트 소프트는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얘는 밀린 다음에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대금 계속 붙여가는 거 보면은 한번 이제 3만 원 넘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예쁘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그룹 있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가 이름이 좀 예쁘다 보니까 AI가 좀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 먼저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움직인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9,000원 구간 정도로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밀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마음에가 최근에 좀 주춤했는데 이것도 바닥권에서 슬슬 모아갈 만합니다. 거래대금이 터져야 움직이니까 천천히 모아가다가 거래대금 터지는 날 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을 4x4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움직이려는데 거래대금 조금 실었습니다. 한번 더 붙여야 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구독형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2026년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그쯤 예정돼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폴더블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요건 아이패드의 모습이죠. 거의 가상 키보드까지 해서 또 예쁘게 또 잘 해놓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애플에서도 폴더블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에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미 삼성과 LG에서 6.8인치 플립형이랑 8인치 폴더형 두 타입을 샘플로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인치가 지금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데 2026년이면 아직 시간은 뭐 여유 있게 남았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2027년으로 해서 아이폰 20주년이거든요. 27년이 아이폰 20주년으로 해서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미루는 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플렉스를 해서 FPCB 쪽으로 해서 이제 15,000원 구간 회복되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0원에서 조금 힘이 약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BH도 마찬가지죠. 인터플렉스 BH 뭐 이쪽은 뭐 전통적인 FPCB 관련주니까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도 22,500원 회복되는 모습 아주 좋고, UTI 같은 경우가 또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33,000원 이 구간을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오늘 바닥권에서 한 차례 치고 올라와서 쉬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미국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덕산 네오룩스랑 뭐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였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움직인다라면 뉴프렉스 요 종목이 이제 8,500원 넘어가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새로운 추세 만드는 거고,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움직여갖고 오늘은 밀렸는데 이런 종목이 조금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선상승 나왔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매 좀 돌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 뭐 맥스트라든지 뭐 MP라든지 바닥권에서 이제 빼꼼하고 고개 내밀고 있죠. 이 M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상현실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MP 같은 경우 3,000원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추세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미국의 이제 모델 Y 할부 금리를 0.99%의 파격적인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움직였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뭐 민망할 정도로 1% 정도만 움직였고 거래대금도 크게 안 실렸으니까 역시 이런 이슈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사 쪽으로 조금 많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LG화학도 한 3% 움직였는데 최근에 워낙 과하게 내려오니까 좀 티도 안 나죠. 그래도 40만 원 구간에 걸쳐놨다라는 걸, 여기서 거래대금 한 번만 터지면은 LG화학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 터지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종목들을 제가 유심히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7만 원 구간 말씀드리고 한 차례 10만 원 건드려주고 10만 원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9만 원 정도까지는 흔들기 나올 수 있다는데 흔든 다음에 조금 내려가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회복돼서 다시 10만 원 건드려주고 있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10만 원 구간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의 액면인 분할 이슈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슬그머니 이제 10만 원 회복 시도하는데 10만 원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당연히 필수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이 그 지주사에 대한 뭐 이런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브라스토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소재로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그룹사 전체가 예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만 원 회복해서 움직이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거래대금이 조금 더 실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눌리는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모아갈 수는 있겠죠.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강원에너지라던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윗꼬리다에 쪼르륵 밀렸는데 거래대금 실어주고 관심 받기 시작한다는 거 좋습니다. 미래 나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데 슬그머니 움직이려고는 하고 있죠. 언제 거래대금 실는지 보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바닥권에서 이거 12,500원 이하에서 만원 사이 이런 구간은 너무나도 과하게 밀리지 않았느냐라고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12,500원 회복된 다음에 15,000원 요 사이면 괜찮고 15,000원 회복하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말씀드렸던 12,500원 아래 구간부터 해서 잘 모아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3배에 올라간 종목이죠. 그리고 충분히 쉬었는데 지금 구간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2만원도.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뭐 포스코 스텔리온이라든지 뭐 세아베스텔 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세아베스텔 지주도 솔브레놀딩스처럼 이것도 지주사적인 이 기업 밸류업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하니까 겸사겸사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스텔리온도 뭐 조금 움직이는 정도,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동국제강 같은 거는 거의 반응도 없다시피 이렇게 움직였고, 2.4% 움직였는데 티도 안 나죠. 그리고 원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좀 작은 종목들은 뭐 문배철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윗꼬리 다이고 쪼르륵 밀려 내려왔고, 뭐 NI스틸이나 이런 종목도 이제 후발주 쪽으로 이제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척하지만 윗꼬리 다이고 쪼르륵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뭐 MG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신스틸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우리가 보는 거 뭐냐, 1분기 호실적 종목들, 현대해상, 보험주는 손보사 쪽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기업 밸류업에 보험주 같은 경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항상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대금 폭발했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뭐 10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치고 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9,000원 회복되는 거 기대감 모으고 있고요. CJ식푸드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량주 쪽에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슈를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뉴트리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태성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뭐 이슈 나오면서 그동안 모멘텀이 부족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온 모습, 강세 보여주는 모습, CU테크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많이 못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요 한행 컴퍼니 쪽에서 이제 뭐 엑시트 시가 뭐 고조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건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도 HLB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은 저도 뭐 항상 모으고 있다. 근데 100%가 없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임상 결과도 좋고 다 좋은데 중간에 이제 뭐 공장 이제 탐방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FDA의 뭐 얘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하자라는 건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날 아침부터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좀 줄이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이 기업 한번 믿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뭐 기왕 기다린 거 좀 더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이번 간암 치료제가 끝이 아니라고 해서 선양낭성암도 있고 뒤에 파이프라인이 워낙 다양해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또 몇 년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세요. 그리고 잘 되면은 이번에 빠르게 올라가면 좋구나 하고 박수 한번 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집중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고 올해 시장 정말 좋으니까 크게 수익 올리시면서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